있으니까 괄호를 이렇게 쳤어요. 자, 우리 친구들 어때요? 응용 문제인데요. 우리가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을 아니까 차근차근 식을 쓰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단순 계산을 여러분에게 맡기고 있어요. 선생님은 푸는 방법을 최대한 많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도 재미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응용 문제가 나오는데요. 재밌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어려운 문제예요. 하지만 여태까지 배운 거 이용해서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자, 전개도의 옆넓이. 옆넓이가 딱 구해졌어요. 옆넓이가 다음과 같은 원기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뭘 구하라고 하냐면요. 전체의 건넓이를 구하래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옆면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건 뭐예요? 전개도에 분명히 밑면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원이 두 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구해서 전체의 건넓이를 지금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외로 옆면의 넓이는 아주 쉬워요.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면 되죠.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바로 딱 나오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원의 넓이, 이 밑면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 밑면은 말이죠. 우리가 밑면의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지름 곱하기 3.14를 해야 되죠. 그럼 이제 구해야 되겠다 하고 반지름을 보려고 하니까 반지름이 있어요? 반지름이 없죠. 우리는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나온 것을 이용해서 구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여기 이제 선생님이 하나를 주어볼게요. 자,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에 길이가 나왔는데 그 말은요. 자, 선생님이 이 부분에다 밑면을 그릴게요. 자, 그 말은요. 자, 크기가 좀 다르니까 이렇게. 자, 여기가 31.4라는 건 원의 원주가 31.4라는 거죠. 그럼 그 원주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우리 반지름을 한번 네모라고 해봐요. 우리가 네모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 반지름 부분입니다. 반지름에다가 2를 곱하면 지름이 되죠. 지름에다가 3.14를 하면 원주가 나옵니다. 이 원주가 나와요. 그런데 그 원주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죠. 31.4죠. 이것이 31.4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는 반지름을 몰라요. 이 반지름을 몰라요. 반지름에다가 2를 곱하면 지름이 나오죠. 지름에다가 3.14를 곱하면 원주가 나오는데 그 원주가 바로 이 부분이랑 길이가 같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식만 풀면 우리는 네모를 구할 수 있고요. 반지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네모 곱하기 2를 하면요. 31.4 나누기 3.14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네모 곱하기 2를 하면 바로 10이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네모가 바로 5라는 거예요. 자, 이 네모가 무엇이었나요? 이거 정답을 쓰면 안 돼요. 네모는 바로 반지름의 길이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를 구했으니까 이 원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원의 넓이요. 반지름 곱하기 3.14 하면 이 원의 넓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원의 넓이 몇 개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위에 아래 있죠. 그래서 원의 넓이의 2배를 하면요. 바로 이것이 이 두 밑면의 넓이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직사각형도 더하셔야죠. 직사각형의 넓이는 31.4 곱하기 6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 계산만 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너비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위에 있는 것은 선생님이 미리 계산을 해뒀어요. 157이 나오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이것을 계산을 하면요. 188.4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더하면 정답이 나와요. 바로 345.4가 나오고요. 단위를 쓰셔야죠.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적으시면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두 번째 개념 여기에서는요. 응용 문제를 배웠어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으면 차근차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방금 배운 것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개념 안 끝나는데 왜 수고했다고 하시나요? 그 이유는요.
첫 번째, 두 번째 개념에서 우리가 건널비를 구했죠. 아주 복잡한 건 거의 다 끝났어요. 부피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원기둥의 부피 마지막 개념에서 배울게요. 자, 원기둥을 그림과 같이 잘랐대요. 그래서 부피를 구하려고 한대요.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옛날부터 사람들이요,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고 싶었어요. 원기둥의 겉넓이는 뭐예요? 겉에 있는 넓이잖아요. 그냥 구하면 되거든요. 부피는 이 원기둥이 이 공간에서 얼마만큼을 차지하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피를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구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부피의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 부피를요, 이 원기둥을요, 자르고 잘라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자, 여기 잘게 자른 모습 여러분 보이시죠? 그것을 위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놨어요. 그런데 이것을요, 점점 더 잘게, 사람이 할 수 없는 데까지 잘게,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둥글둥글한 모양들이 거의 없어지면서 거의 완벽한 직육면체의 모양이 됩니다. 여러분, 직육면체 부피 구할 수 있나요? 이 부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원기둥의 부피가 이것이고 그것이 이것이고 다 같으니까 이 부피를 구하면 우리는 원기둥의 부피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먼저 선생님하고 문제 풀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가로의 길이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동글동글한 부분이 있어요. 이 위쪽에서도 동글동글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 그 부분이 바로 어느 부분이냐? 원기둥에서 이 부분이 되겠죠. 동글동글한 부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부분만 지금 길이를 구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것과 이것을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걸 모두 더하면 바로 원주의 길이가 나와요. 원주의 길이가 나오는데 우리는 가로의 길이 하나만 알고 싶죠. 동글동글한 것 중에 반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원주의 절반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원주의 절반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럼 이 부분 볼까요? 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